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덕이고요. BPD고요. 네. 저는 오늘 뭔가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백상예술대장에서 상을 탔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은빈이요? 백상으로 하겠습니다. 은빈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백상예술대상에서 상 받은 여러 명 있겠군요. 대상이 네, 맞아요. 그 대상이 박은빈 우영, 씨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피식대학이라는 네. 코미디언들이 작품상 탔어요. 우와. 예능 작품상. 훌륭하다. 피식쇼. 진짜 막 이렇게 업어 키운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키우셨지.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다음에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그렇게 개월수도 많이 쌓여가고 연차도 쌓여가고 그러니까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백상입니다. 네, 백상 선생님과 함께 저희는 답사를 다녀왔고요. 답사라고 해야 되나? 놀러 갔다 왔고요. 너무 좋았고 오늘은 다음 답사지를 탐색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답사지를 뭔가 저도 백제 문화권으로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네. 아직 신라 문화권을 하기에는 사실 신라는 하루에 갔다 오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뭐가 네, 많죠. 멀기도 하고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백제는 하루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거리면서 좋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번에 공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부여를 해보고 그래서 진짜로 저희가 갔을 때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은 부여를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부여를 먼저 보자면 부여군 지도입니다. 저희 충남 부여죠. 공주의 바로 서쪽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지도 보시면 네. 네 여기 오른쪽에 공주시 그러네요. 네 논산시 남자들이 싫어하는. 네 맞아요. 익산시 네, 서천군 보령시 예, 위로는 청량군 밑에 요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바로 옆으로 이동했을까요? 굉장히 신기하네, 백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그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백제의 시작은 한성백제부터 시작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고구려 군대가 밀려오게 되면서 급하게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배운 게 이제 공산성이었고요. 네. 그런데 계속 이제 웅진 천도 이후에 한 60년 정도 지났을까요? 계속 백제가 약간 쇠퇴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급하게 도망쳐 온 성이었고 그러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제가 이제 성왕이라는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백제가 다시 부흥기를 맞거든요. 쇠퇴의 길에서.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렇게 도망치듯이 온 도읍지 말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 도읍지를 찾던 중에 이제 사비가 눈에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근처이지만 어쨌든 왜냐면 또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긴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멀리 가긴 힘들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웅진에서 자리를 잡아놓은 것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위로 올라가기에는 고구려가 아직도 있고 또 더 동쪽으로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서쪽에 멀지 않은 쪽에 이제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터도 좋고 네, 이제 백마강이 돌아가는 쪽에 새로운 도읍지 사비성을 만들게 됩니다. 금강을 타고 하류로 조금 내려온 거네요. 네, 금강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3대 강이라고 한다면 한강, 낙동강, 금강이거든요. 근데 금강이 부여를 지날 때만 백마강이라고 불러요. 네. 그것도 신기하네요. 왜 그랬대요? 무슨 백자고 맞자가 그 말맞자이기도 하지만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대요. 그래서 큰 백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여기에서만 백마강이라고 부른다. 금강이 백마강이기도 하구나. 그거에 이어진 곳이네요. 네, 맞아요.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지식 자판기랑 같이 방송을 하면. 원래 가장 중요한 뭔가 지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부족한 학사입니다. 저희는 그것도 감지덕지예요.
중요한 좀 더 깊은 지식은 석사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석 박사님 많이 계시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부여시를 지금 상징하는 뭔가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 구드레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백마강변 마을이 구드레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백제 그때 사비를 부를 때 구다라 구다라 이렇게 부른 게 이 구드레에서 유래했다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드레라는 말 자체가 약간 이 부여 지역 특히 이 사비성 지역을 상징하는 말이 되어서 뭐 구들의 음식거리 뭐 구들의 뭐 특산품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지금 요 지도에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네. 부여는 이렇게 크지만 저희가 오늘 볼 곳은 이 사비성 주변입니다. 네. 그래서 관광으로 보자면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할 거리들이 뭐 무량사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은 하루나 하루 이틀 코스로 하신다면은 이 부분만 보셔도 충분히 부여를 다 감상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 전공이 역사학이기 때문에 역사 탐방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실 때는 부여는 요 사비성 부분이 가장 볼거리가 많다는 점. 특히 또 여기도 세계문화유산 지구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여기 있는 부소산이라는 산이에요. 부소산이 해발을 한 105m, 106m 정도 되거든요. 되게 높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하는 큰 험준한 산이 아니고 뭐 몽촌토성 같은 동산 같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부소산에 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소산 밑에 보시면요. 사비도성이라고 해가지고 백제시대의 도성 자리가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부여 사비 유적에서 가장 먼저 보는 코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좀 제가 지도를 조금만 더 보자면 이 사비도성이 요 앞에 펼쳐져 있는데 사실은 그 건물 자리들만 남아 있어요. 거의. 그래서 사실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는 사실 볼 거는 별로 없지만 네. 여기에 도성 자리가 있었고 서쪽 같은 경우는 이런 강이 이 뭐랄까 여기를 지켜주는 무언가 네. 역할을 네. 대신했고 네. 오른쪽에는 나성이라는 외성을 쌓아서 이 사비성을 보호했고 북쪽에는 이 부소산성만으로도 충분한 외세 침략에 대비한 네. 이런 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딱 좋네요. 방어하기 좋은데 자리를 잡았네요. 공산성보다 훨씬 위치는 좋아 보이네요. 그쵸. 아무래도 공산성은 산에 있지만 이 사비도성 같은 경우는 평지에 펼쳐져 있고 뒤에 부소산성 안에 이제 또 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소산성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워낙 경관이 좋으니까 이제 왕실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즐겁게 향유 목적으로 기거하던 곳 혹은 외세 침략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산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세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또 군사적 목적으로 이 산성을 이용하기도 했고 그러기 좀 적절한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쭉 여기 위치 보시면은 요것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한꺼번에. 이 사비도성을 중심으로 여기 큰 도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는 안 보이지만 옛날 부여에서요. 좀 큰 옛날 사비에서는 큰 도로가 여기 중앙에 자리 잡았대요. 마치 경복궁에서 광화문 사거리 뭐 시청까지 쭉 큰 대로가 있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도로를 기준으로 정림사지가 있는 거고요. 정림사가 있었고요. 쭉 끝에 보시면 궁남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남지라는 것은 궁의 남쪽에 자리 잡은 연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길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미루어 보아서 여기가 확실히 도성이었구나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획도시 느낌이 나네요.
최초의 거의 계획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쪽이 다 습지였대요. 습지를 완전히 개간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네. 오. 나름대로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잘 계획된, 네. 성왕 도시. 때 그래도 돈이 좀 생기긴 했나 보다. 네, 아무래도 많이 노력을 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전까지 이제 한성백제나 이렇게 또 웅진백제를 보시면 이렇게 큰 도성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 산성 정도만 남아있고 토성 정도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뭔가 우리가 이거 비유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수원 화성 같은 거 딱 보듯이 네. 뭔가 성의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발달된 백제의 말의 형태를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많이 옮겨 다닌 거는 백제의 불운이긴 한데 네. 덕분에 계획 도시를 지을 수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제 내려가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를 이제 백제 사비성을 관북리 유적이라고 해요. 네. 여기가 이렇게 지금 정비가 되거나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제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수로가 있었던 자리, 도로가 이렇게 크게 있었던 자리들, 뭐 이렇게 목곽들, 석축들 이 정도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보시면 그냥 네, 벌판에 뭔가 이렇게 표지석만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둘러보시는 왜냐면은 또 너무 상상력을 자극해야 돼서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려면은 전공생 아니고서는 굳이 흥미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이런 박물관 쪽 가시면은 이런 것들을 재현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은 훨씬 네. 느낌이 있으니까. 느낌이 더 좋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의 규모였구나라는 것만 짐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는 이제 부소산성이 있습니다. 이 뒤에 여기 앞에가 이제 광북리 유적이 있는 곳이고 요 뒤에가 이제 부소산성입니다. 네. 요렇게 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산책하거나 한번 쭉 둘러보고 오기에는 너무 좋은 코스예요. 네. 그러네요. 뭔가 공산성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길들도 널찍널찍하고 경사도 되게 완만하고 그래서 네. 굉장히 거닐기 좋고요. 가족 그러네요. 단위로도 식사하고 나서 거닐거나 식사 전에 1시간 반 정도 코스로 거닐기가 좋습니다. 에피타이저가 아니죠. 밥이 땡기게 하는. 왜냐면은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요 부소산성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백제 유적지, 이 사비 유적지가 너무 몰려 있어요. 여기 주변으로 다. 그래서 뭐 차 타면 다 5분, 10분 근처거든요. 근데 특히나 밥집은 또 부소산성 바로 갔다가 바로 그 근처에서 걸어가서 먹거든요. 딱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동에 비하면 거의 안 움직이는 거네요. 그럼요. 너무 여러 가지를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책하고 아침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오전에 항상 갔던 것 같아요. 부소산성은 첫 코스로.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요. 네. 새거 티가 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자라든지 뭐 이렇게 삼충사라고 해가지고 뭐 계백장군이나 이렇게 백제의 유명한 장군들을 기리는 사당 같은 거라든지 네 이런 건물들이 많고 이거는 옛날에 뭐 무기를 만들었던 그 흔적이 남은 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고란사라고 해서 이것도 중간에 다시 지은 거기는 하지만 이거는 백제 말에 지어졌던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상으로는. 그래서 부소산성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네, 가장 백마강과 맞닿은 쪽에 있고요. 네. 여기서 바로 내려가시면 이 백마강에 드나드는 배를 탈 수 있어요. 네, 배 관광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선착장이 바로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네, 그런 것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는 탈만한가요? 막 이렇게 꿀렁꿀렁해서 아니에요. 이게 약간 관광용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이 강이 굉장히 잔잔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배 탈 수 있는 곳이 가장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는 여주 신륵사 있는데 황포도배 탈 수 있거든요. 1시간 정도 코스예요. 여주 가깝잖아요. 이렇게 멀지는 않아요. 혹시 괴물 나온 죄송합니다. 제가 괴물은 왜 나와요? 자꾸만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조선 뭐죠?
임금님의 사건 수첩 보면은 괴물이 나온 게 그런 지역인 것 같아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백제 시대 때도 저런 기와 건물들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네, 기와 건물이었습니다. 아, 기와가 오래된 거군요. 네. 그래서 기와가 나오면은 옛날에 여기 건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출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기와는 나중에 지붕 개보수 작업을 한 거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저기에 있는 기와들은 다 지금의 물론. 기와지만 옛날에도 기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기와와 그 초가는 신분이나 부로 나뉘는 거 아닐까요?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기와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이 언제부터 있었나가 궁금했던 거죠. 꽤 저는 그래도 삼국시대 시작되고부터는 그러니까요. 네.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래도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거의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의 건물들은 기와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전래가 됐을 거니까요. 그쵸. 중국에서.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일찍 들여온 것 같아요. 그 기술을 배우는 거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번에 안동 갔을 때 초가삼간을 설명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그쵸. 초가삼간이란 표현은 우리 나이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부소산성은 바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렇게 토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 백화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현대에 지은 정자인데 이 정자는 여기 바로 밑에가 낙화암입니다. 그 유명한 낙화암. 네, 그 유명한 낙화암이고요. 여기가 낙화암 쪽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낙화암이거든요. 그 유명한 의자왕 때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물에서도 이 밑에서도 치고 올라올 때 여기 있던 궁녀들이 굴욕을 겪을 것을 예상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좀 더 덜 불명예스럽게 죽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궁녀들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렸다던 그 장소가 바로 낙화암이거든요. 사실 낙화암이라는 이름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여기가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고 꽃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비유를 해서 여기가 낙화암이었다 이름으로 바꿨다고 전해지고요. 사실은 삼천궁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3,000명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저기 올라갈 수가 없다 도저히. 너무 작다. 그리고 다 떨어져도 이미 사람으로 산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맞아요. 또 보자면 그거 때문에 의자왕이 마치 3,000명을 다 뭔가 거느리고 막 놀았던 것처럼 예전에는 흥청망청처럼 표현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궁인 자체가 그 정도의 규모나 있었던 것이 그렇게 놀랄만한 규모는 아니었다. 그냥 궁인들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진 장소라는 것.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 삼천궁녀를 기리기 위해서 백화 정자를 만든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바로 백화정에서 보면은 딱 이렇게 낙화암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낙화암에서 백마강을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네요. 네.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쭉 둘러볼 수 있는 아침 산책 코스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떨어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그렇죠. 네. 근데 참 궁인들이 겪었던 부당한 죽음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요. 여자건 남자건을 떠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왕과 왕족을 위해서 싸워야만 했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맞아요. 무조건 차출돼서 싸워서 죽임을 당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장군들만 기억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개개인의 이런 희생이 굉장히 많이 따랐고 오히려 이런 공사 같은 걸 하다가 죽은 사람도 더 많고 맞아요. 그렇죠. 산성이나 성 같은 거를 짓다가 평생을 보내거나 또 이제 노역에 시달려서 죽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나요? 황산벌 마지막 장면에 박중훈 계백이 그 거시기
이문식, 김문식 그 배우가 그냥 이문식, 네. 정말 하층민이잖아요. 이렇게 도망가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쓰면 좋겠다라는 감독의 희망이 담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묵인해주는 게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에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을 넘어가면서 계급화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뭔가 이제 고조선에서 연맹왕국, 그다음에 이제 삼국까지는 더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잖아요. 네. 백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그런 경계가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대보다는 조금 더 경계가 조금 더 흐물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사회 발전이라는 그런 네. 형태를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서동이 왕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정림사였던 자리라는 뜻에서 정림사지고요. 우리말을 좀 좋아하는 분들은 정림사터라고 부르는 네,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비성에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왼쪽 편에 이 정림사였던 자리, 정림사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되게 넓으네요. 굉장히 큰 규모의 절이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비로 옮겨오고 나서 만들었던 절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 뭔가 이 사비백제를 상징하는 절이라고 본대요. 규모도 워낙에 크고 만들어진 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때 더 강력하게 불교를 국교로 제정을 하거든요. 사실은 불교를 국교로 제정을 한 건 조금 더 이전이지만 사실은 뭐 국교로 딱 제정을 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다 불교를 막 신실하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어쨌든 삼국시대는 나라의 기틀이 마련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 백성들한테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한테 어느 정도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 궁궐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마련을 하고 백성들이 친근하게 이제 이 종교를 믿고 이 종교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제 심취하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 왕권이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 같은 사람인데 너가 나를 왜 통치해? 사실 이런 마음에서 나의 왕권은 절대적인 신이 부여를 해준 거야라고 했을 때 이제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불교를 수용을 하고 불교를 공인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불교가 정착을 하는 게 사비백제한테는 엄청 중요했던 일이라고 보여져요. 네. 공통의 어떤 신념 같은 거를 만들어 놔야 뭉치니까. 그렇죠. 백성들도 뭉치고 네. 뭔가 이제 왕에 대한 이런 믿음. 그쵸. 네. 존경심.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마련이 되는 거니까요. 저 터 자체가 막 굴곡지지 않고 뒤에 동산 같은 게 있으면서 앞에 이렇게 푸르른 게 쫙 있잖아요. 정돈돼서. 네네. 저렇게 집을 짓고 싶으시죠?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앞에 탑 하나 두시겠어요? 보기에 참 편안하고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맨 처음 이 정림사지를 갔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제 더 정비가 되고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오른편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림사지를 복원한 이런 상상 조형물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거가 어떤 건축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에 많은 것들이 지정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이제 했다고 느끼는 게 정말 이런 박물관들도 잘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가족 단위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기만 가도 쉽게 보고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 보시면 이제 보통 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 있고 탑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이렇게 회랑처럼 궁궐처럼 여기가 그 자리예요. 옛날에
건물이 있던 자리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불의 공간, 탑의 공간,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추측하는 건 승려들이 기거했던 공간으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승과 네, 불과 탑이 다 공존할 수 있었던 공간이다. 네, 그 백제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연못도 있고. 진짜 건물도 안 그래도 저 기단 같은 게 네네네네. 건물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인데. 그쵸. 여기 돌 같은 게 네. 네. 기단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컸을 것 같네요. 네, 규모가.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에 평지 그 사찰의 형식을 보여준대요. 네, 저희도 딱 보면은 평지 사찰 같은 걸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산속에 들어가야 네, 보는데. 게다가 백제 때면 한참 이전이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사찰이 통일신라 아니면 고려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네네. 그래서 백제 시대 사찰의 구조, 규모, 네, 특히나 평지에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는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통일신라 때는 왜 산속으로 갔어요? 근데 경주 지방에는 근데 워낙 사찰이 많기도 했어요. 평지에도 있었지만 워낙 많았구나. 네, 또 수행을 위해서 산에다가 둔 경우도 있었고. 산이 영험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주 네. 같은 경우는 있었을 텐데 그 뒤에 이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다 없앴겠구나. 없어진 게 더 많은. 그러니까 산에만 남고 평지에 있는 건 없어진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긴 해요. 그래서 탑들도 아직도 이제 경주 가시면 가문사 이런 거 보면은 가문사 또 평지 쪽에 있거든요. 가문사 탑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네, 많이 없어졌죠. 정말 절이 많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갔을 때 성당 미친 듯이 많다. 맞아요. 이건 지역구로 쳐도 한 100명 올까?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네.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곳곳에 있는. 네. 왜 일본 가도 그 신사 많잖아요. 네네.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이해가 되네요.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복원도래요. 정림사지. 지금 계속 이제 사이버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상상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그래서 여기가 탑이고 여기가 이제 건물이 있던 자리. 네. 그래서 1탑 1금당. 이제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탑이 이제 이어져 있는 형식이었을 거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서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고. 건물이 2층이네요? 2층으로. 2층도 있고 다층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정림사지 석탑을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건물이 2층이라고 해서 2층을 쓰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층 또 더 다층의 탑들도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 황룡사 구축목탑 같이요. 네. 정림사도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게 뭐냐면 정림사지 석탑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백제 말에 백제의 탑의 가장 완성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백제를 상징하는 탑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입을 모아 정림사지 5층 서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백제 탑이 남아있는 게 2개거든요. 그밖에 안 돼요? 네, 다 없었습니다. 세상에. 네, 정말로 이제 백제에 만들어진 탑이 남아있는 게 2개인데 하나가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하나가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미륵사지 석탑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름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모양이 기억이 안 나지. 그쵸. 이거? 네. 일본이 알아요? 막 시멘트를 잘못 발라놓은 그거. 이거 가슴 아픈 이 네. 탑. 이게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근데 요 탑을 보시면은요, 지금 많이 복원한 상태거든요. 시멘트 다 긁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일부만 남아있는 형태예요. 네. 그걸 보시면 조금 더 건물의 느낌이 강해요. 네, 건물 그쵸? 같아요. 네. 그리고 안동에 있는 전탑을 봤을 때도 네. 좀 더 건물 느낌이 강했잖아요. 네, 옆에 그쵸? 막 귀화도 올려놓고. 네네네네. 네. 근데 이것도 지금 그런 옛날에 목탑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학계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게 뭐냐면 탑은 늘 언제나 목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석탑 고유의 형식으로 변해요. 전탑도 비슷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 석탑도 너무나 목탑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림사지보다 이전에 건축이 되었을 거라는 게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미륵사랑 그 지금 사비에 있는 정림사의 창건 연대를 보면은 정림사가 조금 더 먼저라는 거죠. 오. 그랬으면 그러면 정림사 석탑이 더 먼저였을 텐데 형식은 너무나 정림사 석탑은 석탑의 형식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여기가 더 목탑의 형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측을 하는 게 원래는 목탑이 있었는데 후대에 석탑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 설이지만 도저히 학계에서는 이게 더 나중이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발전 양상상. 네, 제가 봤을 때 레트로였을 거예요. 다시 유행했다. 네네. 그러기엔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비로 옮겨진 이후의 백제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600년, 640년에서 650년 이 정도쯤으로 보고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한 시기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정림사가 먼저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절을 먼저 짓고 탑을 나중에 짓는 경우는 없대요, 거의. 그냥 같이 만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목탑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소실이 돼서 석탑을 다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은 정말 창건 연대만 보자면 이게 더 먼저 지어졌으니 그러니까 정림사가 더 먼저 지어졌으니 정림사가 더 먼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저도 여태까지 보아온 걸로는 탑이 원래 먼저 만들어질 때는 뭔가 따라서 만들 만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제가 저번에도 설명이 드렸을 때 중국도 가장 먼저 만들었던 탑은 목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탑의 형식을 이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혹은 조금 덜 소실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생각해서 따라 만들다가 고유의 이제 형태로 이제 바뀌어 가는 건데 네. 예, 그런 형식을 따지자면은 이제 정림사지 석탑이 나중에 만들어진 건 아마 맞을 것이다라는 저도 추측을 합니다. 네. 뭐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네, 이거는 네. 각각의 개인의 상상에 맡기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 보시면은 정말 백제탑은요 너무 형식이 백제탑 같죠. 네. 이 돌들도 굉장히 두껍고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굉장히 뭔가 깔끔하고 단정해요. 네, 단정하단 말이 네. 딱 맞네요.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창문들도 괜히 많아 보이고 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네, 굉장히 건물 같아 보이는 맞아. 네, 느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백제탑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붕처럼 보이는 부분을 요 밑에부터 여기를 그 옥계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낙수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수면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좀 평평하게 하고 살짝만 올라갔잖아요. 네. 정말 느낌만 나도록. 이게 약간 백제탑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 이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지만 확실히 신라나 통일신라 고려시대 탑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른 형태의 뭔가 투박하지만 정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질문. 네. 고려는 그러면 신라의 그런 양식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처음에는 신라의 양식을 조금 배웠겠지만 근데 고려시대 탑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보면 팔각구층 막 10층 다각서탑 뭐 그리고 막 여기는 좁았다가 위에 막 갑자기 넓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불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작은데 얼굴은 막 크고 그렇게 조금 더 개성을 살린 네. 창의적인. 네. 그러니까 균형미 비례미는 없어요. 고려시대 때 뭔가 고려 사람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좀 더 눈에 띄고 화려하고 네. 확 막 이런.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림사지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게 조금 더 탑배 모양을 지닌 완성형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요. 우리가 보통 층을 나눌 때 요 어깨석을 보잖아요. 네. 이게 몇 층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국보예요. 당연히 국보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게, 백제 탑 중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탑이고요. 상륙부까지 잘 남아있죠. 그리고, 굉장히 균형미를 갖추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센치를 재는 단위가 척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7척. 그러니까 첫 번째. 아래 기단부에 기단부 위쪽에, 네. 요 긴 부분이. 돌이, 네, 긴 돌이. 인돌에서, 여기가, 네. 네. 요쪽 부분이, 첫 번째 층 부분이 7척이고요. 2층하고 5층을 합하면 7척이고요. 3, 4층을 합하면 7척이고요. 숫자를 맞췄구나. 네, 여기만 3.5척이에요. 다 딱 반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이 엄청나게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총 길이가 한 8.33m 정도 되는데, 이 균형과 비례, 조화를 엄청나게 잘 맞추고, 이 뒤에 있는 건물들과의 조화도 엄청 잘 맞춘 백제 문화의 딱 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 조금 더 커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러게요. 8점 몇 미터면. 그러니까. 네. 네. 크고 훨씬 더 넓고요. 이게 딱 그 정림서로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 탑이 딱 보일 때 감동이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게 직접 가서 느껴보시지 않으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조그만 탑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1척이 한 30cm 정도 되잖아요. 네, 35cm 정도. 그렇죠. 네. 그럼 7척이면 거의 2m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저게 2m나 돼? 네, 라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드는. 맞아요. 굉장히 큰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저도 이제 진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 탑에 대한 느낌이 확 안 왔었는데 실제로 보고 너무 놀라서 저는 부여를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 경주를 가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제가 공주를 갔을 때는 유적지로서의 공주는 뭐랄까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여를 갔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부여 가서 낙화암밖에 못 보고 온 것 같은데 왠지 기억이. 그러니까 뭘 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아는 만큼 네. 보인다고. 네. 그래서 갔으면 너무 좋고 이거를 보신 후에 이제 박물관을 가시면 더 이제 네, 의미를 아시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뒤에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추측을 한대요.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탑 앞에다가 그 불상을 같이 마주보게끔 세워놓는 게 약간 고려시대 때도 특징인데 그 신불사라는 데도 신불사지도 이런 석조상이 있고 우리가 가장 이 석조상을 볼 수 있었던 게 평창에 월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네. 거기에 팔각구층 석탑 앞에 원래 바로 이렇게 석조상이 있었는데 네. 하도 지금은 이제 마모가 많이 되니까 박물관으로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앞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 있었던 거를 조금 더 보호하려고 보호용 이제 정각을 세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네요. 얼굴의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워졌네요. 그래서 부여, 정림사지, 석조, 열의 좌상이에요. 제가 요거 불상은 항상 같은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불상을 이름을 딱 정할 때는 맨 앞에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이것이 불상인지 아니면은 보살상인지. 그래서 불이나 열애라고 되어 있는 건 다 불상이고요. 부처님이고 보살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살님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아니면은 돌에 조각이 되어 있는지 누워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까지가
다 이 정보가 이 이름만으로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림사지에 있는 돌로 된 불상인데 앉아 있는 상이다. 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계셔. 네, 그렇네요. 드물게 진짜 이게 드문 형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손은 추측하건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아서 이 형태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럴 이게 것 이제 같네요. 네, 이거 직권인이라고 해서 비로자나물 진리의 부처님만이 하는 수인이거든요. 한 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으로 검지 손가락을 네 감싸는. 감싸는 거예요. 네. 비로자나 자나자나 네, 비로자. 맞아요. 비로자나불 진리의 부처님. 외우실 것 같은데? 비로자나불이고요. 네.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모셔 있는 그런 정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비로전, 대적광전, 네 이런 이름이 있다면 안에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대웅전, 대웅보전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석가모니물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손 모양에 따라서 그 건물의 이름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손 모양에 따라서 이 부처님의 이름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절 가실 때 요 손 모양부터 보시면은 그 절을 보는 재미가 또 더 쏠쏠합니다. 그 손 모양을 딱 봐야 내가 이 정보를 하나도 모르더라도 이 손 모양만으로 이 절이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어요. 네. 진리추구. 네. 정림사지는 진리추구네요. 나중에 이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조열의 자상이고 이거 정림사지 박물관인데요. 이렇게 안에가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쁘다, 깔끔하고. 그쵸. 네. 잘 만든다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림사지를 떠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궁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백제 무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동 있죠? 네. 네. 이 만들었다고, 무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연못이고요. 여기에서도 기와들이 막 많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에도 궁궐이 있었겠구나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도 기와를 아무나 쓰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적으로는 네. 네, 이게 지금 부소산이거든요. 여기가 사비 성터예요. 이쪽이요. 그 다음에 쭉 길게 와서 이쪽쯤에 정림사가 있을 거고 쭉 와서 궁남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궁남지가요,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러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초록 부분 다 궁남지입니다. 여기는요, 연꽃밭이에요. 와우. 그래서 연꽃이 필 때 연꽃 축제처럼 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를 우와.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은 다 버드나무로 이제 장식을 했고 여기 연꽃만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오, 그러네요. 네, 아름답고 규모가 엄청 커서 이때 당시에 백제의 뭔가 정원 조경 기술을 엿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기도 하고 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게 경복궁에 있는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보다 커 보이고. 향원정보다 훨씬 커 보이고. 네. 일단은 여기 연못을 만드는 거는 물론 이제 나들이 용이기도 하고 궁궐에서 좀 나와서 뭔가 나들이 용이기도 하고 연못을 인공 연못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이때 시대 때. 그러면은 인공 연못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식수라든지 농업 용수로도 네.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들이었다는 거죠. 물을 끌어온 거기 때문에. 네네. 네. 네, 그런 역할들도 조금 했다는 점. 그러니까 무슨 혹시 가물거나 이럴 때 그쵸, 급할 그쵸. 때 쓸 수도 있고. 네네네네네. 금강- 20리 밖에서 물을 끌어왔다고 해요. 오, 오. 그러면 엄청난 기술을 또. 네. 네. 그때 바로 당시에. 옆에 금강이 있는데도. 네, 여기에 또 음. 약간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네. 물을 이렇게 끌어왔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내륙으로 끌어온 거네요. 네네. 아무래도 내륙으로 쭉쭉.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습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형들도 이용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네, 연못을 만들고 정비를 하고 물도 끌어오고. 네. 아무래도 좀 더 안쪽에는 좀 더 물을 더 대기에 쉬웠겠죠. 또 이 궁남지가 있음으로 그렇겠네요. 인해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습지는 로마도 습지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래쪽, 그러니까 언덕 7개의 언덕 아래쪽은 다 습지였는데 그걸 나중에 도시화가 되면서 이렇게 메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네. 그래서 국남지는 꼭 또 점심 먹고 나른할 때쯤 가서 산책하기 딱 좋거든요. 네. 네. 힘들지 않고 평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구경하기도 너무 좋고요. 네.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정자까지 들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갔다 오신 거 너무 추천합니다. 네. 날씨 좋을 때는 부여는 정말 너무 좋아요. 산에 올라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고네요. 네. 네. 더욱 더 좋습니다. 자, 또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그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이 있었다면 부여는 능산리 고분군이 있어요. 옛날에 고분군이라고 한다라면은 옛날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왕릉이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부여 왕릉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이제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5호분, 6호분 이렇게 있는데요. 네. 4, 5, 6, 7호분까지 있나?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1호분이 된 이유는 1호분이 그 공주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무덤하고 가장 닮아 있대요. 특히 천장의 모양이. 그러면 오자마자 만들었던 거는 이거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사실은 무덤의 형식은 진짜 안 바꾸거든요. 우리도 아직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땅이 계속 넓었으면은 계속 저기를 했을 거예요. 봉토분을 만들었을 네네. 건데 이제 부족하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납골당에 납골당에 모시죠. 안치하는 방법으로 이제 바뀐 게 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실은 그 봉토를 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바꾸고 집도 유행에 따라 바뀌고 하더라도 진짜 무덤의 형식은 잘 안 바뀌는데 이 무덤의 뭔가 형식이 바꿨다는 건 그만큼 변화를 추구한 것도 있고 또 그때 시대의 정체성을 좀 나타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백제의 무덤은 대부분 너무 안타깝게도 굉장히 도굴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특히 이 구조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서요. 이제 굴을 파서 돌방을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이 굴 자체가 나 여기로 들어가면은 무덤이야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도굴꾼들이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죠. 다 펴옵니다. 정말. 그래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도굴꾼을 안타깝다. 생각하고 만들 수는 없었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백제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네. 우리 석촌에 있는 무덤의 형식 보시면은,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네모나게 쌓아가지고 만들어요. 그게, 이제 한성백제가 고구려의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거든요. 고구려 무덤이 다 그렇게 생겨서. 그런데 이제 웅진 시대부터 이제 한성백제 시대의 중간쯤부터 무덤의 형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 웅진백제에서 굴식돌방 무덤으로 좀 바뀌고요. 이제 이 사비백제로 오면서 좀 더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 형식이. 네. 그래서 요 겉에 모양은 안 바뀌고요. 안에만 조금씩 천장을 아치형으로 했다가 네모나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거고 거의 형식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공주했을 때 무령왕릉만 형식이 달라가지고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돌방 무덤이 아니고 벽돌 무덤이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중국의 이제 남조가 그런 무덤의 형식을 갖고 있었으니 무령왕이 그때 엄청나게 교류를 하고 뭔가 네, 영향을 많이 받았나 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중국에서 요즘 K-팝 흉내내면서 걸그룹도 만들고 하는 비슷하게 만들고 하는 게 그런. 그래도 무덤을 바꾸는 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뭔가 영향을 받거나 했다는 거니까요. 그러게요. 그런 것처럼 무덤의 형식이 그래서 중요한데 어쨌든 도굴이 많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박물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념관도 있고 속을 깔끔하게 비웠겠군요.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벽화 같은 거는 아직 1호분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쵸. 다른 건 다 가져갔고요. 네. 그래 벽화라도 남아있으니 다행인데 적어도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없었나 봐요. 이제 능산리 고분가까지 다 보시면은 거의 다 본 거고요. 여기 이제 백마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낙화암 쪽에서 내려가면 볼 수 있는 백마강 수상관광. 어머 배에 배 무슨 한 번씩 네. 배에 기와집이 실려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황포라고 하죠. 이렇게 황색 포를 네, 돛대로 삶아가지고 만든 것들을 이 황포 돛배가 약간 전통적인 배라고 해가지고 강이 있으면은 이 관광을 많이 관광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좋네요.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백마강 한번 쭉 둘러보면서 백제 유적지를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온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코스도 있고요. 네. 1시간 정도 보는 건 네, 괜찮겠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네. 저 배를 탈까 하다가 안 탔던 분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요, 사실은 짧게 보는 코스가 없어요. 잘 보시면은 이제 안동 지역이나 이런 곳은 좀 짧게 볼 수 있는 코스가 있었다면 지금 처음부터 보시면 관북리에서 보소산성까지 제가 다 본다고 하면 1시간 반? 짧게 잡아도 1시간 반에서 넉넉 잡아서 2시간 보고요. 또 정림사지도 박물관까지 보려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려요. 네. 여기도 보시면 국남지도 또 네, 주차해놓고 좀 둘러보고 좀 쉬고 얘기도 나누고 하려면 또 1시간 정도는 또 잘 잡고 봐야 되고 또 능산리 고분군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여는 아무래도 좀 여유를 두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백제 문화단지는 최근에 문화단지를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부여에 정말 숙박업소가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참 제가 처음에 대학을 다닐 때쯤인 2005년도, 6년도, 7년도 이때쯤만 해도 부여가 이제 백제 수도였고 관광 이제 역사 관광 쪽으로는 갈만한 곳이다라는 건 알았지만 숙박이나 이런 건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잠자리를 구하는 게 공주 부여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공주는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진짜 부여는 힘들었는데 롯데에서 리조트를 만들어요. 아까 지도에서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롯데가 리조트를 만들면서 백제 문화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작은 사비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이 여기 딱 둘러보면서 백제는 성이 이런 모습이었대 라고 보여주기 좋은. 네. 롯데가 원래는 서동 테마파크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멀리 조금 더 나가는 게 좀 힘드시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요 테마파크를 또 둘러보면서 백제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쁘다. 되게 잘 만들어놨네요. 네. 역시 대기업이 좀 뭘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림사에 이게 지금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정림사를 따라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쵸. 이 네. 석탑이 아니고 여기가 네. 원래 목탑이었다라는 걸 추측해서 뭔가 그런지. 그래서 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보여가지고. 원래 목탑이 저런 느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오, 그러니까 괜찮네요. 황룡사처럼. 오, 네네네. 멋지다. 저런 느낌이었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석탑만 늘 봐오다 보니까 네. 저런 탑이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그쵸. 많이 불에 타서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보존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맞아. 그래서 백제 이제 사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맛집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제가 20년 전부터 그냥 전 이 집 말고는 거의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구들의 돌쌈밥. 네. 늘 이제 그 부소산성 쪽 가면은 구들의 음식거리가 있어요.
네, 그 음식거리에 또 유명한 집들은 가면 대부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제의 집 아니면 이렇게 구드레 돌쌈밥 가면은 이 쌈이 엄청 여러 종류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쌈밥을 먹는 거예요. 오, 좋다. 네. 아름다운데요? 맛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가격을 모르겠지만 네. 그때 당시에 비싸지 않은 좀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이 많고, 네. 하지만 또 부여 가면은 왠지 여기는 그래도 한 번은 먹고 가야지라는 느낌을 주는 네. 가보고 싶은데요. 가벼운 한식집입니다. 좋은. 아니, 더 상당히 좋은데요? 부러지겠는데. 저기 왜 가벼워? 네. 그리고 이 그 인근에 만 여기가 사람이 많을 때는 백제의 집이라고 해서 비슷한 걸 팔아요. 네, 이렇게 거의 다 한정식집 위주가 많아요. 네. 그리고 나루터라는 집도 좀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장어덮밥으로요. 그리고 여기가 황토정이라는 데도 좀 유명한데 연잎밥 연잎 갈비찜 이런 게 유명하대요. 연근으로 한 연근이나 연잎으로 한. 또 국남지 보고 나서 또 이거 드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옥도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 맞아요. 조금 더 고급화된 집을 가고 싶으시면은 이런 집을 가셔도 좋고, 네. 아무래도 저도 늘 답사 위주로만 이곳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네. 막 뭔가 시장 맛집 이런 것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네. 그래도 가장 평범하게 갈 수 있는 그래도 그 음식 문화의 거리는 워낙 유명해서 네. 가면은 다 뭔가 맛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 안 드린 정말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요. 부여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여박물관 굳이 이제 역사 유적지 돌아다니면은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여박물관에 꼭 봐야 할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유물인 백제 금동 대학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는 가품이고요. 네. 부여박물관에 있는 게 진품이에요. 저는 부여를 금동대학로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박물관이 어디 있는 거죠? 부여박물관도 지금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요? 네, 멀지 않기 때문에 네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아까 고분군 있었잖아요. 네. 네. 고분군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그 흘리고 간 거구나. 도둑꾼들이. 아니요. 그 주차장 쪽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곳에 절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데 워낙 땅 속에 진흙 속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0년을 넘게 진흙에 있었어가지고 하나도 부식이 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됐습니다. 네,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거 발견하신 분들 뭐 다 진급도 엄청 잘하시고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요. 네. 심지어 이거 감정하시는 분이 이제 대충 감정한 평가로는 이 금동대학로 3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네, 돈으로는 매길 수는 없지만 그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보셔야 이 감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어쨌든 부여에 가셔야만 볼 수 있는 게 금동대학로고 또 가시기 전에 유튜브에 아마 금동대학로에 이건 향로예요.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향이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험해요. 이게 불교적인 것과 도교적인 것이 막 섞여서 정말 신비롭거든요. 이거를 엄청 다 계산을 해서 만든 향로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가서 요거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요거는 보존되어 있는 전시실이 따로 있거든요. 금동대학로만. 네, 그래서 그거까지 보시면은 부여 다 풍성하게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설화 중심입니다. 네. 전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 거의 아닐 확률이 높지만 네. 그냥 이야기들이니까요. 네. 네. 백제의 30대 왕이 무왕이거든요. 네. 그리고 26대 왕이 성왕입니다. 네. 네. 아까 성왕 때 옮겨왔던. 이제 사비로 천도를 네. 했고
네, 27, 28, 29를 거치고 그 성황 이후로는 좀 쇠퇴기를 겪다가 이 무왕 때 다시 미륵사지를 만들면서 뭔가 중흥을 다시 꿈꿨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무왕 다음 때의 왕은 의자왕이거든요. 아, 바로 망하는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백제 거의 말기 때의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백제 무왕을 서동이었다고 지금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서동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쪽은 근데 다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서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서동이 뭐죠? 이 사람의 이름이요. 이 사람의 이름 서동. 이름이에요? 네. 서동이 무왕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엄청 많은데 네. 서동이라는 남자였어요. 과부의 아들. 이제 신화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서동이라는 아이는 이제 과부가 뭐 연못에 있는 용하고 정을 통해서 난 아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들인데 신라군요. 네.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가 엄청 이쁘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 사람인데 신라로 간 거예요. 신라로 가서 소문을 아이들한테 낸 거예요. 이제 말을 팔던 아이였대요, 서동이. 그래서 맛동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 신라 공주랑 정을 통한다. 이런 노래를 구전처럼 부르게 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은 노래니까, 동요처럼 부르는 노래니까, 신나서 선화공주랑 맛동이랑 뭐 정을 통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제 진평왕의 귀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딸을 내쫓겨냅니다. 어디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들리게끔 너가 행실을 했느냐라고 해서 서동이 정말 선화공주랑 결혼을 해요. 잽싸게. 그러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다시 백제로 오는데 그때 당시에 또 왕의 신임을 얻어서 뭐 왕까지 올라갔다. 네. 일단 그 나중에 선화공주의 뭔가 사위로 인정을 받고 뭐 인정을 받은과 동시에 능력을 막 이제 부려가지고 나중에 왕이 됐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이거는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원래 무왕의 부인이 사택적덕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고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륵사를 만들면서 뭔가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왕이다. 요 정도? 네. 기록은 거의 남아있죠.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서동요 기억나거든요. 그거가 구전처럼 내려오니까 그게 이제 무왕의 전설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내려오는. 네. 서동과 무왕의 연결성은 모르겠고 서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말을 팔던 아이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동요가 구전처럼 내려오고 수능에도 나올 만큼 구전처럼 맞아요. 기억력 진짜 좋으시군요. 아니 그런 이상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네. 이렇게 소문을 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내서 옛날에는 정말 소문나면 끝이니까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이건 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옐로우 저널리즘. 멀리 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륵사지 잠깐 보여드렸는데 무왕이 익산에 미륵사를 만들고 미륵사 서탑을 만들면서 미륵사 있는 쪽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해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건 확실하기는 해요. 왜 또 옮기고 싶었을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성계가 개성에서 있다가 한양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왕이 무언가가 뒤가 캥기는 게 있었던 거지. 내가 뭘 했어라고 하고 싶었나? 그리고 거기 기득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털기 위해서 옮긴 거 천도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계속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려면은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이거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들어서 화성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시작하고 싶어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때 워낙에 붕당 정치에 패단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도읍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일단은 선화공주와 서동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여서 우리나라는 삼국유사에 어마어마한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없으니까. 네, 너무 없으니까 자료가. 그래서 네. 그냥 그거를 이야기를 삼아서 믿고 있지만 뭐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요런 거 보면 삼국유사에 요렇게 나와 있으니 그럼 신라랑 백제랑 뭔가 교류를 많이 했다거나 막 그렇게 추측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추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한창 공격할 때여가지고. 맞아. 서로 싸우던 시절인데. 네. 그래서 멸망까지 시켰는데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쪽을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다. 무왕 때 신라도 약했잖아요. 그래서 백제가 신라를 찝쩍거리고 하던 맞아요, 중에 맞아요. 그 신라의 그 공주를 훔쳐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납치해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우아하게 포장을 한 거일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네, 썰은 분분한데 그렇지, 사실은 알 모르지만 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삼국유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재밌게 얘기를 그치. 들을 수 시험 문제를 있다. 안다. 늘 서동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선화공주랑 결혼한 걸로 알고 있다. 네. 선화열과라는 무관하다. 그렇죠. 종교와 무관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부연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사실 부연은 다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하루 혹은 1박 2일 코스로는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네. 저는 역사, 문화, 유적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관광하시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네. 또 주말 나들이로서 관광지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네. 결정 났습니다, 이미.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 안내해 주세요. 네. 즐거운 곳으로.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